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한국 증시를 유심히 깊게 좀 관찰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 설명에 앞서 이 점 꼭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가 0.8포인트 빠졌는데 아침 시작엔 조금 좋았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예, 선물이 조금 돌아서는 거, 한번 원모션 돌아서는 것처럼 하다가 2차전지주를 시작으로 해서 반도체 일부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무차별 융당 폭격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시드머니가 정시에 수일이 되면서 종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주 종목을 무차별 폭격한 매도 자금을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낙폭 과대주, 특히 중국과 관련된 종목의 낙폭 과대주들을 일부 매수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특히 2차 전지주 종목들은 뭐 유불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수한 타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시지만, 이런 종목들이 매수를 한 이 금액은 거래량을 보시면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은 외국인은 지금 시드머니가 남아있다는 건데, 매도한 자금 중에서 일부 매수하고 남은 이 시드머니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저는 그 점을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게 다시 매수로 돌아서서 사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 2차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내려가줘야 되는 이런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 점에 제가 오늘 계속 환율을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좀 오르네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4.9까지 갔습니다. 거의 4.9에 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이 장 시작하면서 갭 하락을 시작했고, 다음으로 거의 지금 이번 주 상승한 걸 다 되돌려 놓은 것 같아요. 도돌려 돌아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내일이 어떻게 될까 엄청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좀 올라서 지금 저평가 구간 낙폭 과대주들이 이제 밑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내일은 오늘 올랐던 상승 종목들을 두드려 팬다면, 두드려 패고 삼성전자를 타켓으로 해서 다시 지수를 끄집어 올려가 돌린다면 지수 영향은 좀 덜 빠지더라도 오늘 미리 선반영 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나스닥이 빠지고 있는 거. 그렇다면 삼성전자만 일부 좋아지고 다른 종목들이 또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집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이래 나오는가 보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카드 돌려막기 해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카드 돌려막기 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펑크가 나서 자빠지지 않는 한 계속 이 상태로서 정시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럼 특히 우리 개미님들은 더 힘들어지겠죠. 믿음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복지부동을 하시고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내일 실업자 청구 건수가 또 다시 지수가 발표되는 내일 저녁이
상승의 몸모텀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을지 내일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들 내일 아침 장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 저도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사실 저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는 추측도 못할 정도로 아마게돈 상황입니다. 이점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떻게 좀 하락 부분을 나스닥 5장에 좀 말아 올릴 수 있는 어떤 호재건이 있든지, 아니면 미국 나스닥 종목의 실적 발표가 조금 나와서 매도보다는 매수 세력이 좀 더 따라 붙든지, 그렇지 않다면 내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서 오르든가 내리든가. 참 안타깝지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자, 요즘 방송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종목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HMM 오늘 조금 더 말아 올렸습니다. 단지 아침 시작 전 고가 14,880원을 뚫지를 못했어요. 종가가. 이 점이 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침 오전장 최고가가 14,88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저는 이걸 아주 그날장의 고가와 저가, 시가를 많이 확인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을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백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14,900원에 끝내줬으면 내일도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일이 좀 더 안개 낀 시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올라온 건 낙폭 가대에 의한 겁니다. 뭐 뉴스에는 뭐 유찰이니 뭐니 하는데 실은 믿지도 말고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명확한 건 오늘의 주가가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말씀 중에 이 말씀 드렸죠. 외인 보유분이 좀 오버슈팅을 해서 12.32% 현재, 이게 저는 대충 11%에서 10.5%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에 한 1% 정도는 오버슈팅, 정통적으로 장기전을 갖고 가는 투자들이 아닌 일부 외인의 검은머리 외국인이든 어떤 외국인이든 간에 투기성 목적으로 들어온 수량은 여기서 대충 저는 한 10% 봐요. 외인 보유분에서 약 10%는 투기성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도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 봤을 때는 지금 외인의 지분 보유를 부른 HME 같은 경우는 장기성 보유분은 10.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2억만 주에 대해서 똑같이 10.5%를 적용을 시켜야만이 되는 그게 수학적으로는 산출 근거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수치이기 때문에 약 2천만 주를 어떻게 매집을 해가 들어올 건지, 그리고 그게 지분 보유율이 희석되는 11월 11일 이전에 될 건지 아니면 이후라도 매집에 들어올 건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니 거기에 따라 이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적인 힘이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꾸준히 외인이 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약간 매도가 있었지만 그건 몇천 주밖에 되지 않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말을 올리는데,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바닥을 찍고 올라가야 될 탄력적인 차트이고, 또 말씀드린 바는 외인 지분 보유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매수가 들어온다면 지분의 희석을 방어한다면 어택을 해야 되겠죠.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 분석이 맞는지, 아니면 지분 보유를 희석시키서라도 그냥 매수에 손을 떼고 두드리 맞고 지분 보유를 희석시킬 건지, 저는 이 점이 최고 저한테는 지금 현재로서 관심사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내일 상으로 추론으로 봤을 때는 내일 반드시 15,000원대 위로 다시 이날 10월 19일 이날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게 흐름상으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과연 그렇게 될지를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로 봤을 땐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어찌됐든 나스닥이 어찌됐든 환율이 어떻게 됐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든 HMM의 입장으로 봤을 땐 내일도 일부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분의 희석보다는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 지분을 확인을 하고 보유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18,500원까지는 얘들은 들어와야 된다는 게 제 판단의 근거입니다. 자, 그래 봤을 때 내일 10월 19일 15,1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것이 저한테는 관심사이고, 자, 그래 봤을 땐 현재로 봤을 때 약 300원, 2% 정도 되겠네요. 2%의 탈력이 내일 나올지, 아침에 장 시작가 15,150원을 찍을 수 있는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 15,040원을 올라가 끝날 수 있는지, 요점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시 한번 밀려서 14,500원까지 밀린다면 다시 또 개걸음을 치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와 상관없이 HMM은 적어도 내일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과 프로그램이 지수와 상관없이 끄집고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한 가지는 낙폭 가대주라는 거, 쉽게 말해서 절대적 평가야, 상대적 평가든 절대적 평가든 2차전지와 반도체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은 팔고, 반도체와 2차전지를 팔고, 저평가 구간에 있는, 쉽게 말하면 현재 전통주라는 거죠. 산업군에 따라 틀리겠지만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주, 화학주, 해운주, 그리고 면세점과 카지노주, 이런 쪽이 오늘은 힘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나 거래량으로 봤을 땐 밋밋합니다. 거래량. 그렇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발만 담그었지 실질적으로 주도 매수 세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 꼭 아셔야 되고 흥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HM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주 있어요. 100만주. 평균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평균 거래 이렇게 보시면 좀 여러분도 냉정한 평균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걸 꼭 당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내일 고가 15,150원, 종가 기준으로 15,040원 이상을 찍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안타깝지만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것도 절대적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졌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내피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프라코어는 아직까지 죽은 주식이 아닙니다. 인프라코어는 아직까지 죽은 주식이 아닙니다. 저도 또 살짝 욕심이 많이 생기는 주식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인프라코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유가 어찌됐든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일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계속 지분 보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관이 많이 팔았네요. 기관이. 자,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 선물과 연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외국인은 기관한테 뒤통수를 당했어요. 선물을 던졌을 때 받아줄 세력이 없어서 선물이 급하락을 많이 하는데 외국인이 던진 선물들을 기관과 검토가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받는 바람에 ETF와 펀드에 관련된 지수들이 어저께 움직였습니다. 종목들이 지수들이 움직였고 주가가 움직였다는 것. 근데 오늘은 반대로 받지도 않고 치지도 않고 공방을 벌이다가 같이 매도세로 돌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대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팔 수밖에 없었어요.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이 구간에서 9,500원입니다. 9,500원 구간에서 지금 8,500원까지 라면은 한 몇 프로, 10한 2, 3% 빠졌어요. 10한 2, 3% 빠졌는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이번 주를 넘어가기 전 아마 금요일부터는 다시 지수와 상관없이 코스피 지수와 상관없이 다시 한번 9,500원선까지 갈 가능성도 많다는 거 항상 제가 염두에 두지만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폭이 진동폭 자체가 하루에 3, 4%, 4, 5%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일과 60일 사이에 걸려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반발 세력에 따르는 저평균 구간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끄집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이럴 때는 제가 많이 보는 게 특히 이렇게 빠질 때는 RSI를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 바닥에 붙었습니다. 네, 바닥에 붙어 있을 때 그리고 OBV가 지금 붙어 있을 때 선과 선이 붙어 있을 때 이럴 때 한번 바운딩을 잘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상관없이 내일 한번 바운딩 하는지 기술적 반등이 하는지를 확인한다면 그 지점이 발목, 무릎이 아닌 발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내일을 매수의 호기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저도 한번 지켜보고 한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점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9,500원인 이날 10월 18일 요날 9,500원 9,460원 요 선까지 열려 올라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즘 올라갈 수 있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내일이 이 종목의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현재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보고 공매도로 봤을 때 오늘 보시면은 엄청 심합니다. 거래량 대비 공매가 이렇게 거의 10%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10% 거의 10%다 돼갑니다. 하지만 대차 상한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수량과 상한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일 중으로 저점 바닥이 확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이 점도 참고하시고. 다음 삼성중공업 유동성이 심하죠. 예, 오늘 첫 간만에 500만 주의 거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만에 10월 16일 요 120원을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쭉 빼버리기 때문에 5일을 뺐어. 5일을 다시 도돌이로 하면 7,820원까지 갔어야죠. 그죠? 근데 오늘 7,720원에서 밀렸습니다. 자, 이 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지금 아직 삼성중공업에 대한 실적 발표가 이게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네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3분기보다는 4분기보다는 내년 1, 4분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
물론 지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기관과 검토 외국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좋은 주식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현재 8,000원대에 8,000원 초중반대 8,000원 초반대에 많이 계실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도 오늘은 저는 다른 종목 들어간다고 삼성중공업을 일부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HMM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HMM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HM 같은 경우는 제가 14,520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오늘 정리 안 하고 내일까지 한번 보려고 좀 준비 중인데, 삼성중공업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HM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은 차트가 안 맞고, 이거 뭐 데이터가 10년 전까지 데이터가 맞는 종목들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려면 오늘까지 일어난 과거의 백데이터를 근거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 121선에 걸쳐서 반등을 하는 구간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내일도 올라가야 돼요. 내일도 계속 고점 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까지 지수와 상관없이 버틸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거는 추세 상승이라고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그래 봤을 때 현재 투자들 보면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오늘 기간이 땡겼습니다. 이 기간은 왜 땡겼냐, 실적이 좋을 거라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땡겼겠죠. 그죠? 네. 비록 지수에 따라가 팔 수도 있는데, 오늘은 오후에 많이 올렸습니다. 또 한 2시 반부터 그저께 올라가기 시작하던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11,000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목표가가 한번, 그래서 다시 계속 좀 저평가 구간에 생각하고 매집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121선과 60일선의 맞물림이, 그리고 지금 120선 밑에서 약간 턴을 하면서 지금 이틀 동안 끄집 올렸을 때, 내일 7,720원이 아닌 이선,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7,870원 고가, 이것도 10월 18일 이날 저희들이 갭 폭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날까지 원점을 내일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전 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7,870원을 떨어야 8,000원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환용화가, 드디어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대환용화 10만주 있네요. 10만주. 거래 10만주 있습니다. 99,106주. 거래 가격으로 봤을 때 약 140억. 결국 공방을 벌이는 이 2주간의 구간을 넘어서 오늘 전고점 14만 8천원 까지는 못 갔지만, 시가로 봤을 때는 시가 근처까지는 갔었습니다. 9월 20일 약 한 달을 좀 넘겼습니다. 자, 오늘 올라온 이유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국입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카지노, 호텔, 화학주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욕심을 내볼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마 11만원대, 2만원, 13만원 초반대까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아직 보유 중이지만 그냥 저는 묶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16만원까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만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때 한번 다 털렸습니다. 이때
9월 20일, 그리고 시작점인 9월 15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매물대를 많이 틀렸습니다. 일부 개인들은. 그러면 전고점을 따졌을 때 16만 천원이 딱 나와요. 지난 4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볼 것 같아요. 보고 16만원대에서 비중을 50% 이상 일단 저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 보시고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목표가가 이것도 2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20만원 대비해서 30% 빼더라도 17만원 30% 이상은 딱 지금 가격에 걸려듭니다. 남아있는 호재 실적 발표겠죠. 제가 볼 땐 올 3, 4분기 턴 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흑자 전환. 예, 요즘에 한 번 더 슈팅에 넣을 수 있는지 오늘 또 개인이 많이 틀은 것 같은데 저는 어찌됐든 16만원서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고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구간은 여러분들 대안료 가진 분들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이 안 하시더라도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6만원 내년 2월달까지는 18, 9만원까지 보고 있는 주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안료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성향을 잘 흐름을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대한항공 이틀 전에 2150원과 오늘 다시 2150원 결국은 밀립니다. 자, 이거는 수급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린다면 2만원을 뚫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15가와 50원, 10원과 50원의 호가 차이입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많아지죠. 금액 대비 주가의 비율이 퍼센테이지가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오늘도 무수한 공방을 벌이고 치고받고 했지만 결국 뚫지도 못한 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강력한 매수 세력이 없는 주식일 경우엔 저평가 구간이라도 호가가 바뀌는 그 구간, 즉 다시 말씀드려서 10원과 50원의 호가가 바뀌는 19,990원과 2만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대한항공 주식을 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올라가가 매수가 올라오더라도 2만원대 위로 올라가면 밀려서 내려오고 공방을 벌입니다. 적은 매수량과 매도량으로 공방을 벌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많이 힘을 빼요. 근데 이 3세판이라고 두 번의 고가 2150원을 뚫지 못하고 밀려 있을 때는 한 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3세판이라고. 다음 다행히 유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유가가 빠지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참고하시가 유가만 좀 빠지면 항공주는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매도보단 매수 세력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셔서 대한항공 주식이 돼서 2만원대 이상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좀 지리매매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노이즈가 많고 자본이 많다지만 이번 이 어려운 이 기간만 좀 지나고 나면 항공주는 아주 좋아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이 점도 참고하셔서 2만원을 뚫고 안착할 수 있는지만 보십시오. 2만원을 뚫고 안착해서 하루 이틀만 버티만 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슈팅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니 참지 못하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수급에 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또 요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저희들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봤지만 이 주식 그 부위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대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거래량을 옆으로 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주의 2.7%가 내일 매도로 100만주의 2.7% 같으면 약 4, 5% 빠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래량이 적을 경우는. 그 다음에 그만큼 호가창이 열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간 오늘의 주식들이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흥분하실 필요가 없고 조금 냉정함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는 게 솔직한 거북이의 생각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이 오늘 새벽에 진정이 될 만한 이슈가 있는지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서, 아니면 이대로 내일 맞이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좀 더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단지 변수는 외국인의 태도입니다. 내일 지금 현재 3거래일을 기준으로 약 8천억 9천억까지 매도를 한 이 외국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해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 종합주가는 2350을 지키기가 힘들고 마지막 저항성인 2280까지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 2200 코스피 2200 정도 되면 PBR로 0.7배 돼요. 거의 최악이죠. 네, 최악까지 갈 만한 이슈가 없는데 지금도 이슈가 없는데 이렇게 빠진 겁니다. 단지 미국이라는 또 욕이 올라간대. 아유, 그렇네요. 단지 미국이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 저기 어디죠? JP 모간인가 연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은 돈을 많이 잃었다는 거겠죠, 그죠? 신랄하게 비판했다면 자기들이 분석한 예측과 정반대로 갔다는 거지, 연준이. 내일 미국 실업자 청구 건수가 어떻게 노냐에 따라가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지 저도 우려스럽습니다. 자, 이럴 경우 조금 수익 구간에 있는 건 정리해 보시는 것도 그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 우수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손실의 구간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드시 되돌아갈 거라는 게 거북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장이 계속되지만 그냥 평균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시죠. 반드시 쨍하고 햇빛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 감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